오늘의 이야기는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까지 쌍욕과 거지 소리 듣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하루였다. 남편은 퇴근길이라 했고 아이들은 학원에 가 있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유일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벽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딱히 큰 문제는 없어 그렇지? 스스로에게 되뇌듯 말하며 수지는 접힌 빨래를 차곡차곡 정리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그저 무난했다. 특별히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았다. 시누이 미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이었다. 형님,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시장 좀 가실래요? 며칠 전에도 미정은 가볍게 전화를 걸어와 동네 시장을 함께 보았다. 장난스럽게 흥정을 하기도 하고 아이 얘기로 한참을 떠들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수지는 미정을 동생처럼 여겼다. 솔직히 말하면 미정의 생활이 빠듯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생활비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수지는 굳이 깊게 묻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언젠가 나아지리라 믿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오자 수지는 밥상을 차리며 말을 꺼냈다. 여보, 오늘 미정이랑 시장 갔는데 참 밝더라. 저런 성격이니까 어떻게든 잘 살아갈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응, 뭐든 대충대충 넘기는 성격이잖아. 잘 살 거야. 수지는 그 대답에 크게 마음 두지 않았다. 늦은 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수지는 잠시 의아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잔뜩 초췌한 얼굴의 미정이 서 있었다. 눈가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흘러내려 있었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거실로 들어온 미정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만 비볐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지는 차분히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생겼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결국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형님, 저 너무 힘들어요. 생활비도 모자라고 남편은 일거리를 못 잡아서 빚 독촉까지 받고 있어요.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입으로 듣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아. 미정은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네,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잠깐만요. 이번 달만 넘기면 어떻게든 갚을 수 있어요. 형님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 이런 말 못해요. 수지는 마음이 복잡했다. 남편의 얼굴이 스쳐갔다. 이런 일은 쉽게 결정할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앞의 미정은 너무 간절해 보였다. 얼마나 필요한데? 조심스럽게 묻자 미정은 손끝을 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2천만 원만 잠깐만 빌려주세요. 3달 안에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2천만 원.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옥죄었다. 내가 아니면 정말 길이 없을지도 몰라. 아이들도 있는데 혹시라도 더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어떡하지? 그날 밤 수지는 오랜 시간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통장을 열어 미정에게 돈을 건넸다. 3달 안에 갚아. 나도 여유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불안이 피어올랐다. 미정은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형님 정말 은인 같으세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곧 갚을게요. 수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누웠을 때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마음을 드리웠다. 정말 갚을 수 있을까? 아니, 가족인데 설마. 그 불안은 작은 금처럼 가슴속에 박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커져갔다. 돈을 건넨 지 1달이 지났다. 수지는 일부러 조급해하지 않으려 했다. 미정이 약속했던 3달 안에라는 말이 아직 남아있었으니까.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다. 마트에서 장을 보며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이번 달도 빠듯하네라는 생각이 스쳤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전기세. 어느 하나 가벼운 지출이 없었다. 그럴 때면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미정. 그래도 약속했잖아. 3달 안에 갚겠다고. 가족인데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약속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죄송해요. 이번 달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대신 다음 달엔 확실히 정리할게요. 말끝은 가볍게 들렸지만 수진의 귀에는 묘하게 무겁게 맴돌았다. 그래, 알겠어. 근데 미정아, 나도 여유 있는 게 아니니까 꼭 지켜야 돼. 알겠지? 네, 형님. 걱정 마세요. 저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수지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믿어야 했다. 2달째가 되자 상황은 더 분명해졌다. 미정의 전화는 잦아졌지만 내용은 점점 비슷해졌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남편 일이 풀리면 바로 드릴게요. 형님, 진짜 고지예요.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의 속은 타들어갔다. 고지란 게 대체 언제지? 왜 자꾸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걸까? 3달째가 되던 날 수지는 시계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까진 기다리자. 오늘까진. 그러나 미정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한참을 망설였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그냥 기다려야 하나. 결국 눌린 버튼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여전히 가볍고 피곤하게 들렸다. 형님, 그 돈 말씀이시죠? 이번에 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조금만 더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나 약속은 약속일 뿐이었나. 전화기를 내려놓고 난 뒤 수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신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신은 곧 갈등의 시작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시댁에 온 가족이 모였다. 거실에는 전 부치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수지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눈앞에 앉아있는 미정 때문이었다. 미정은 여전히 활발한 목소리로 수다를 떨며 사람들을 웃겼다. 그러나 그 웃음은 수진의 눈에 낯설게만 보였다.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나한텐 아직 돈도 못 갚으면서.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전을 뒤집었다. 하지만 미정의 시선이 한 번도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마치 일부러 피하는 듯 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모두가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눴다. 요즘 사업은 좀 어때요? 시어머니가 미정의 남편에게 물었다. 그는 대충 웃으며 대답했다. 네, 뭐 곧 나아질 겁니다. 그 순간 수진의 손이 젓가락 위에서 잠시 멈췄다. 곧 나아진다. 또 그 말이었다. 속으로 삼킨 한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굳이 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미정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밥을 먹는 내내 수진을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미정이 그 돈 말이야. 이제 정말 정리할 때 된 것 같아. 나도 생활이 빠듯해.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잠시 말이 없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지금 미정이네도 사정이 많이 어렵잖아.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한번 얘기해 본다고? 벌써 3달이 지났어. 약속은 지켜야지. 가족이라서 도와준 거지만 그렇다고 내가 끝없이 참아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다. 차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왜 나만 이렇게 답답해야 하는 거지?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마음속에서 점점 선명해지는 생각을 억누르지 못했다. 미정이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건지도 몰라. 그 깨달음은 마치 거미줄에 금이 가득 가족 간의 신뢰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수진의 머릿속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장에 나가 물건을 집어들 때마다, 은행 앱을 켤 때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새어나왔다. 2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 나도 힘든데. 수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휴대폰을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다. 전화를 걸어야 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저녁 식탁 앞에서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복잡했다. 그래,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목소리 높이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해. 알았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수지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뚜뚜뚜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다. 여보세요? 형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미정의 목소리는 어딘가 피곤하면서도 건조했다. 미정아, 지난번에 빌려간 돈 말인데. 수지는 한숨을 삼키듯 잠시 멈췄다. 이제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약속한 기한도 벌써 지났잖아. 순간 수화기 저편이 조용해졌다. 정적이 몇 초쯤 이어진 뒤 미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님, 아직 사정이 안 좋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미정아, 나도 여유가 없다는 거 알지? 나도 생활이 빠듯해.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하는 거 아니니?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그때 미정의 말투가 달라졌다. 형님, 왜 이렇게 독하게 구세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저 지금 정말 힘든데 그깟 돈 때문에 자꾸 사람 못 살게 굴 거예요? 그깟 돈. 그 단어가 수진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미정아, 그건 그깟 돈이 아니야. 나한텐 큰 돈이야. 그리고 넌 약속했잖아. 3달 안에 갚겠다고.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짧은 한숨 소리만 흘려보냈다. 수지는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더는 기다려도 소용없을 거라는 걸. 전화를 끊고 난 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말아야겠다. 그 결심은 서늘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해방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수지는 알지 못했다. 그 결심이 곧 거센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뒤 수지는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전화기가 울리는 동안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다소 날카로웠다. 미정아,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이제 정말 정리해야 해. 나도 생활이 빠듯해.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미정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돈 좀 빌려줬다고 사람을 이렇게 조이는 게 어디 있어요? 가족 맞아요? 수지는 숨을 고르며 차분히 말했다. 가족이니까 믿고 빌려준 거야. 근데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지. 약속은 약속이잖아. 그러자 미정의 목소리는 급격히 날카로워졌다. 아이씨, 진짜 짜증나네. 돈. 대체 얼마나 대단한 돈이라고. 형님, 진짜 XX 같은 년이네. 그렇게 급하면 은행 가서 대출이라도 받아요. 왜 나한테만 난리야. 그 말은 칼날처럼 수진의 귓가를 베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옆에서 들려온 굵은 남자 목소리. 야, 형님. 그만 좀 해라. 우리 집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들쑤셔?
돈이 그렇게 아쉬워? 거지냐? 수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신우이의 남편이었다. 평소엔 말수도 적고 무심하던 사람이 지금은 날선 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 뭐라고요? 거지라니요. 수지는 겨우 목소리를 내었지만 이미 목은 메어 있었다. 아니, 사실이잖아. 2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사람 못 살게 구는 게 뭐냐고. 창피하지도 않아? 가족이 이 정도도 못 참아줘?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삼켰다. 그러나 미정의 목소리는 그 위에 또다시 덮쳤다. 형님, 알아서 좀 하세요. 우리도 힘든데 자꾸 이러면 우리 진짜 형님하고 인연 끊을 거예요. 알았어요. 전화가 끊겼다. 남겨진 건 차가운 침묵과 손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 뿐이었다. 수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가슴은 요동쳤다. 내가 지금 욕을 들은 거야? 내가 거지라고 불린 거야? 분노와 모멸감이 뒤섞여 눈물이 터져 나왔다. 2천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믿음이라는 약속, 그리고 사람 대접.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전화가 끊기고 난 뒤 거실은 숨조차 막힐 만큼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딱딱 울려 퍼졌다. 수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굳었고 어깨는 무겁게 처졌다. 거지라니.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금방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서서히 고였다. 그 순간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에게서, 그것도 신우이와 그 남편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수지는 조용히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려보았지만 뜨거운 눈물이 손바닥을 뚫고 흘러내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돈 빌려달라 했을 때 내가 그냥 거절했어야 했나? 왜 나는 늘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야 하지? 머릿속은 수백 가지 질문으로 엉켜버렸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도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고 가슴은 짓눌리듯 아팠다. 잠시 후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다. 수지는 급히 눈가를 훔쳤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남편은 다가와 수진의 얼굴을 살폈다. 수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목이 메어 겨우 내뱉었다. 당신 동생 그리고 그 남편 나한테 욕했어. 거지라고 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간 눈동자에 불꽃 같은 것이 스쳤지만 이내 깊은 한숨으로 가라앉았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나서지 못해서.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수진의 눈물은 다시 터져 나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침묵 속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베개를 적셨고
그 젖은 자국은 오래도록 마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집안은 이전과 달리 낯설게 느껴졌다. 밝은 조명 아래서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것 같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멀게만 들렸다. 남편은 무심하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만 반복했고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오히려 공허하게 울렸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도 더 이상 반갑지 않았다. 미정이 한 집안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다. 어쩌면 우리 사이에는 처음부터 균열이 있었던 걸지도 몰라. 수지는 혼자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는 일조차 이제는 마음을 졸이게 했다. 혹시 미정이랑 마주치면 또 뭔가 들을까?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루는 우연히 시댁 근처 카페를 지나치다 미정과 마주쳤다. 미정은 수진을 보는 순간 눈길을 피하며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수진은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구나.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은 수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가족이란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거였나? 그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지는 마음 한켠에서 작은 결심을 시작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나 자신이라도 지켜야 해. 밤이 되면 수지는 혼자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외로움과 분노, 허탈감이 뒤섞인 시간을 견뎌야 했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생기고 있었다. 돈은 잃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자존심과 내 삶까지 잃을 순 없어. 그 깨달음이 수진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수지는 조금씩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수지는 소파에 몸을 기댔다. 돈을 빌려주고 믿고 기다렸으며 끝까지 참아왔던 자신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결국 상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도 뚜렷하게 느껴졌다. 미정과 그 남편은 여전히 수진을 압박하고 욕설을 퍼붓고 모멸감을 안겼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밤하늘이 보였다.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돈은 잃었지만 나 자신까지 잃을 필요는 없어. 그 깨달음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다. 수지는 이제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지켜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나를 갉아먹게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오래도록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마음속 깊이 단단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단단함은 외로움과 상처 위에 쌓여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 주었다. 수지는 알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다음 날 수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더 이상 미정과 그 남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여보, 이제는 우리 가족만 생각할래요. 미정이랑 얽히는 건 끝내자. 남편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겠어. 내가 중간에 끼어 중재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수지는 휴대폰을 들어 신우이 부부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연락이 오더라도 받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 단호한 결심이 손끝에서 전해졌다. 며칠 후 수지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 예전 같으면 미정과 마주칠까 걱정했겠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해.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 거야. 그날 이후 외로움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씩 자신을 회복해 나갔다. 아이들과의 시간, 작은 취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수지는 자신만의 중심을 찾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그 깨달음이 이제는 삶의 바탕이 되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수진의 일상은 차츰 안정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학교에 보낸 뒤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생겼다. 예전 같으면 마음 한켠이 조급하고 답답했겠지만 이제는 차분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장 보는 동안 느껴지는 사람들의 웃음, 아이들의 장난, 길모퉁이에서 나는 음식 냄새. 작은 일상이 수진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나는 충분히 강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야.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해.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의 일부가 아닌 지나간 경험으로 남았다. 그 경험을 통해 수지는 단단해졌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햇살이 얼굴에 닿자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마저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휘둘리지 않겠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수지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다짐을 세웠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 뛰어놀고 친구와 차를 마시며 오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녀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주었다. 외로움과 상처는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수지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 힘으로 삶을 다시 세워나갔다. 수진에게 남은 것은 상처가 아닌 깨달음과 자기 존중이었다.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갖고 매일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수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 삶, 내 선택으로.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엔 편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